이번 시간에는요,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나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별은 어떠한 진화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 같은 경우에는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과 일단 주계열성에 이르는 과정까지는 그 과정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주계열성 이후의 과정이 달라지게 되죠. 질량이 매우 큰 별 같은 경우에는요, 거성 단계에서 반지름과 광도가 적색 거성보다 훨씬 더 큰 초거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 초거성 중심부의 온도 같은 경우에는요, 적색 거성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태양이 변화해서 된 적색 거성 같은 경우에는 헬륨의 핵융합 반응까지만 일어났었죠. 하지만 초거성에서는요, 초거성의 중심부 온도는 적색 거성보다 높기 때문에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의 적색 거성의 내부를 보시면요, 중심에는 헬륨이 핵융합 반응에서 된 탄소 핵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외곽층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거성의 중심부의 온도는 적색 거성보다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원소를 만들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옆에 있는 초거성을 보시면 중심부로 가면 갈수록 탄소는 산소가 되고 산소는 네온, 마그네슘, 그리고 그 안으로 가면 규소, 최종적으로는 규소가 철까지 핵융합 반응하는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부로 가면 갈수록 최종적으로 철까지 생성돼서 중심부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진 여러 겹의 양파 껍질과 같은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중심부에서 철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중심부에서 규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최종적으로는 철이 완전히 다 만들어지게 되면요, 철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부에 철이 생성되게 되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못해서 또 급격하게 수축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수축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엄청난 또 열 에너지가 발산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자체적인 그 열을 이기지 못하고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폭발을 초신성 폭발이라고 합니다. 이런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매우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주변으로 발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관찰하게 되면 매우 갑자기 엄청나게 광도가 커지는 별을 볼 수가 가끔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별입니다. 이러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는 별을 이루고 있던 수많은 물질들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들이 마찬가지로 또 다른 곳의 성간 물질들과 혼합되게 되면 마찬가지로 또 중력이 커지면서 또 다른 원시별이 탄생할 수 있는 재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을 때 별의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요, 자체적인 중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중심부로 계속해서 수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중심 핵의 질량만 태양 질량의 약 1.4배에서 약 3배까지인 별들은요, 중심 핵이 수십 킬로미터 정도의 크기까지 수축해서 중성자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심 핵의 질량만 태양 질량의 약 3배 이상이 되는 별들 같은 경우에는요, 중심 핵이 중성자별보다도 더 심하게 수축하면서 빛도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 질량의 4분의 1 이하인 별들은 좀 더 간단한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태양의 4분의 1 이하의 질량을 가진 별들은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계열성 단계에서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게 되면 별 전체가 헬륨으로 채워진 다음 자신의 중력 때문에 계속해서 수축하면서 백색 외성이 되면서 그 일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색 외성이 되었다가 천천히 마찬가지로 흑색 외성이 되면서 식어가게 되는 것이죠.